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도가 될 차례요. 지적청량 맞습니까? 자, 지적청량.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자, 지적법 총론에 관한 얘기, 지적법 총론에 관한 용어 정의까지 하고요. 자, 이번 주에 지적청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지적청량에 관한 얘기에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주제를 잡고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 주제가 있단 말입니다. 지적청량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항상 책목차가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일단은요, 제일 먼저요, 자, 지적청량 이 주제 하에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인지 말 뜻은 잡아야 되겠습니까? 개념은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자, 개념을 잡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청량을 한다면 언제 하느냐, 누가 하느냐 문제, 주체 문제가 있고, 자, 요 주체가 어떤 경우에 청량하느냐, 세 번째 청량하는 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 그러면 이런 개념 하에 청량을 얘가 이런 경우에 한다라고 나오겠죠. 한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개념 하에 청량을 얘가 이런 경우에 한다. 네 번째 어떻게 할 건데 절차가 문제가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제일 먼저 보시면은, 자, 거기 48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먼저 1번 지적청량 의의가 나와 있습니까? 의의가 나와 있죠? 자,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 책 제목이 뭡니까? 주체죠. 주체. 자, 그리고 51페이지로 가보세요. 51페이지 가보시면 3절 지적청량의 대상과 구분되이라 했죠. 자, 이렇게 책목차가 가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지적청량의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지적청량의 개념의, 자, 어떤 경우에 청량하느냐. 자,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적청량의 개념을, 자, 우리가 지적제도, 저번 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지적제도에 관한 얘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다. 자, 이런 토지. 자,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을 때,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청량을 합니다. 지적청량. 자, 청량을 하는데 누가 청량하느냐? 수행자가 한다 그랬습니까? 지적청량 수행자가 청량한다 그랬죠. 그죠? 자, 수행자가 청량했을 때 그 결과물이 청량성과라는 결과물로 나옵니다. 자, 청량성과. 자, 그러면 이렇게 청량성과가 나왔을 때, 자, 이 성과를 전제로 두고서, 지적도라는 도면. 지적도라는 도면에, 자, 소관청이라는 주체가 경계라는 토지 표시, 경계라는 토지 표시를 등록을 한다. 말 됩니까? 경계를 등록한다, 그죠? 경계를 등록할 때는 요 청량성과 보고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청량성과 보고 등록할 때는 실질적 심사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번주 지적제도에 관한 얘기 있었다, 그죠? 실질적 심사한다. 요 실질적 심사 방법으로 청량 검사한다 그랬죠, 그죠? 자, 청량 검사를 거치고 나서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한필지 획정됩니까? 한필지 획정되죠? 한필지 획정하고 나서 토지 표시 결정하고 이걸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자, 요 순서로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지적청량 이 주제단 말입니다. 자, 지적청량을 하는데요. 자, 지적청량을 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본다면 지적청량은 경계 이거를 등록하려고 하는 게 지적청량이다. 말 됩니까? 경계를 등록하려고 하는 게 지적청량입니다. 그럼 지적청량은 가장 직접적으로 경계를 등록하려고 하는 게 청량이에요. 자, 한편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 토지가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 자, 이 토지가 갑의 토지다. 사실은 옆에요. 을의 토지가 하나 더 있었다 칠게요. 자, 을의 토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면에도 을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겠죠, 그죠? 자, 을의 토지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갑토지, 을토지. 자, 그러면 갑과 을의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갑과 을의 소유권의 범위는 도면의 선, 요게 소유권의 범위죠. 자, 그러면 소유권의 범위가 요 경계선으로 나타나는데, 자, 요 경계선이 지상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물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표시물. 자, 여기가 만약에 대다, 집이다 그러면 여기 담장 쌓아놨겠죠. 여기 만약에 논이다 그러면 논두렁 쌓아놨겠죠. 그죠? 자, 이 표시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표시물. 자, 그러면은 도면에 등록된 선, 이거는 움직입니까? 도면의 선은 안 움직이죠. 그러나 실제 지상에 표시된 표시물의 위치는 움직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담장산은 담장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자, 장마철에 여름에 비가 와서 담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 담장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겁니까? 담장은, 자, 누가 쌓아야 됩니까? 갑과 을이 같이 쌓아야 되죠. 그런데 친절한 갑이 그럽니다. 내가 쌓을게 그럽니다. 자, 물고 들어갑니다. 가능한 얘기죠, 그죠? 자, 한 5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금야금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들어갔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어린한 사람은요, 이 담장에 조금씩 돌았단 말입니다. 못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 옛날 집 버려버리고 새 집 짓는다 가능합니까? 그때 청량해보죠. 그때 청량해보니까 이만큼 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한 사람이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잖아 라고 갑한테 이야기하겠죠. 자, 물론 나가라 그러겠죠. 나갑니까? 나갈 것 같으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니까 이 담장의 위치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다, 그죠? 분쟁이 생겼습니다. 둘이 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원래 담장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표시되어 있죠. 어디에,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도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면 여기에 원래 담장 위치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담장 위치를 지상에 표시합니다. 자, 도면의 선 여기에 경계죠, 그죠? 경계를 지상에 나타냅니다. 자, 경계를 지상에 나타내는 요 절차를, 자, 도면에 있던 경계를 지상에 나타내는 절차를 복원한다. 말 됩니까? 말 되죠? 그러면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합니다. 복원할 때도 청량해 봐야 됩니까? 청량해 봐야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적 청량하는 것이 이 사례와 같이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도 청량하지만 이 사례와 같이 경계 이거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도 청량해 봐야 됩니까? 청량해 봐야 되죠. 그럼 지적 청량하는 것은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은요. 자, 48페이지 볼게요. 자, 48페이지 1번 지적청량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지적청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하는 글자 두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등록하거나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동그라미 치세요. 하기 위해서 한 필지 또는 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적청량의 개념에서 행위 측면에서는 두 가지 행위다, 그죠? 자,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겁니다. 자,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 청량하는 건데, 자, 지금 거기 보시면은 책에서는요, 등록하는 대상을 토지를 등록한다 그랬습니까? 복원하는 대상의 경계점을 복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앞으로 보십시오. 자, 토지를 등록합니다. 자, 이 토지를 등록했을 때 결과물이 경계로 등록되죠. 자, 그리고 경계점을 복원한다 그랬습니다. 경계점이 요 점이다 말입니다. 자, 선과 선의 굴곡점, 요 점을 복원하게 되면 결국 나타나는 선은 경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거기 위에 지적청량의라는 그 글자 바로 옆에 빈 공간 있죠, 그죠? 자, 거기다 적어 볼게요. 자, 지적청량이라는 것은 경계. 자, 경계 이거를 자,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계를 등록하거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게 지적청량이다. 자, 이렇게 공통분모로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경계를 등록하거나 경계를 복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니까.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그죠? 자,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실질적 심사한다 그랬는데 실질적 심사 방법으로 청량 검사한다 그랬죠, 그죠? 자, 청량 검사합니다. 자, 청량 검사한다 이 측면을요. 자, 왼쪽의 측면과 오른쪽의 측면 이렇게 분석해 볼게요. 자, 소관청에서 청량 검사합니다. 자, 무엇을 검사하느냐? 청량 성과를 검사하죠. 청량 성과를 검사하고 경계를 정확히 등록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자,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자, 청량 검사합니다. 소관청에 청량 검사합니다. 왜 하느냐? 이거를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실시한 청량 성과는 못 믿겠다는 얘기죠. 자,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쪽 측면으로 가볼게요. 자, 청량 검사한다. 왜 하느냐? 자, 경계를 정확히 등록하려고, 맞습니까? 경계를 정확히 등록하려고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수행자가 실시한 청량 성과가 나왔을 때 이 성과를 검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경계를 등록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검사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경계를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죠. 복원하는 거죠. 복원하는 거니까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청량하는 결과가 경계를 등록하는 행위와 복원하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경계를 등록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청량 검사해야 되겠죠. 그죠? 청량 검사한단 말입니다. 검사하는 거고 경계를 복원하는 행위가 있단 말입니다. 이 복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경계를 등록하는 행위와 복원하는 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두 가지 중에서 등록하는 행위의 청량 성과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복원하는 행위에 대한 청량 성과에 대해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정리했고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나중에 뭔가 위해서요, 뭔가 뽑아놓으려고 그럽니다. 검사하느냐 안 하느냐, 경계를 등록하느냐 복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청량 개념은 이렇게 잡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 하에서 청량을 자, 이 청량을 얘가 한다 그죠?
하는 주체가 문제가 됩니다. 자, 수행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수행자는요. 자, 여러분 책에서 49페이지 보세요. 자, 1번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있습니까? 국토정보공사. 자, 우리가 6월 달에 법이 개정됩니다. 법이 개정되는데요. 그때 법이 개정되고 나면은 국토정보공사로 바뀝니다. 아직까지는 대한지적공사입니다. 어차피 바뀐 법으로 시험 칠 거니까 책에는 국토정보공사로 바꿔놨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 있고요. 자, 2번 목차 찾아볼게요. 자, 2번 목차. 자, 2번엔 누굽니까? 뒷페이지. 지적청량업자라고 되어 있죠. 지적청량업자.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요. 지적청량하는 주체는 두 주체가 있다. 첫 번째 지적공사, 대한국토정보공사하고 그리고 지적청량업자가 있다.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지적청량업자입니다. 업자는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50페이지. 자, 양쪽 걸로 1번. 양쪽 걸로 1번 읽어보면은요. 지적청량업의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청량업의 등록. 자, 청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시장, 그리고 도지사. 자, 한마디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지적청량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지적청량하는 수행자는 두 주체가 있다, 그죠? 대한지적공사하고 국토정보공사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청량업자, 그 두 주체가 지적청량을 한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되면은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청량 대상하고 그리고 업자가 하는 청량 대상이 구분됩니다. 구분되는데 일단은 그 구분하는데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주체, 두 주체를 먼저 기억합니다. 자, 지적청량은 누가 합니까? 국토정보공사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청량업자가 한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잡아놓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청량하느냐? 청량 대상으로 갑니다. 자, 청량 대상이 51페이지 그게 3절 청량 대상과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청량 대상이 양쪽 걸로 1번 보세요. 양쪽 걸로 1번부터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양쪽 걸로 13번까지 나와 있죠. 그죠? 자, 13번까지 13가지가 청량 대상입니다. 자, 일단 13가지가 청량 대상인데, 자, 이 13가지 청량 대상은요,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5번 시험 쳤습니다. 자, 25회까지 시험 쳤습니다. 근데 15회에 2번 쳤기 때문에 26번 쳤습니다. 26번 중에서 거의 한 20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청량 대상 13가지를 전제로 두고서 여기서 4개 뽑고 다른 거 하나 뽑아가지고 청량 대상 아닌 거 찾아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청량 대상 13가지를 문제 내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청량 대상이 13가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대상이 1번부터 1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3가지 대상 나와 있는데, 자, 13가지 기억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청량 대상은 이러한 개념 하에서 나오는 사례들입니까? 이 개념 하에서 청량하는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개념 하에 나온 사례들이 1번부터 13번까지죠. 반대로 갈게요. 그럼 1번부터 13번까지 청량 대상 13가지는 모두가 다 이런 행위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이 13가지를 여러분은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13가지 각각의 문장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그럼 각각에 주어졌을 때 그 각각을 읽어보고서 이런 행위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느냐 이거를 판단할 능력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주관식처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니까 각각을 읽어보고 이런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자, 판단하는 능력 키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하나하나 개념을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청량 대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어떤 단어를 던질 겁니다. 어떤 단어를 던지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말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나 안 있나 이거 판단합니다. 이런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량하는 경우 이다. 이런 개념이 없다면 청량하는 경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신규 등록이란 말을 해볼까요? 자, 신규 등록 말 뜻을 생각하세요. 신규 등록이란 얘기는 최초로 등록하는 겁니까? 최초로 등록하죠. 어디에 등록합니까? 도면에 등록한다는 얘기죠.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최초로 등록할 때는 경계를 등록하는 행위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면 신규 등록 청량하는 경우 이다 아니다? 이다.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신규 등록이 청량하는 경우 맞습니까? 청량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저를 보세요. 분할이다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분할이란 말 뜻을 생각하세요.
분할. 자, 분할입니다. 청량하는 경우 있냐라고 물었을 때, 자, 이 토지가 지금 한 필지죠, 그죠? 자, 갑의 토지가 한 필지입니다. 자,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눕니다. 나누는 게 분할이잖아요, 그죠? 자, 나눈다 하면 나누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면에 여기 선 그어 넣으면 됩니까? 자, 그러면 두 필지 됐습니까? 두 필지 됐죠. 자, 그럼 분할이나 행위 속에서도 경계를 등록하는 행위가 들어갑니까? 자, 그럼 분할은 청량하는 경우 이다, 아니다? 이다. 양쪽 걸로 6 벌어 보십시오. 청량하는 경우 이죠, 그죠? 자, 개념을 생각하세요. 개념. 자, 개념을 생각합니다. 자, 등록 전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등록 전환입니다. 자, 등록 전환에 청량하는 경우 있냐 아니냐 말입니다. 자, 등록 전환은 뭐였습니까? 개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간다 그랬죠. 그러면 도면만 본다면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간다 그죠? 그럼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가려면 지적도에서 경계시로 등록해야 됩니까? 지적도에서 경계시로 등록하죠. 그럼 등록 전환 개념 속에서도 경계 등록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계 등록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죠. 그럼 등록 전환 청량하는 경우 이다 아니다? 이다. 5번.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이런 식. 그러니까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단어가 시험 문제 보기문항 주어질 거니까 읽어보고서 경계 등록하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판단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만 해두면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자, 우리 아직 안 봤습니다. 하나하나. 자, 축적 변경 얘기해 볼게요. 축적 변경 청량하는 경우 있냐 말입니다. 자, 축적 변경 개념을 생각하세요. 축적 변경이 뭡니까? 지적도에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럼 작은 축적의 도면이 있었죠. 그거 버리고 큰 축적의 도면 새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큰 축적의 도면을 새로 만들려면 경계 등록하는 행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도면 새로 만들려면. 그럼 축적 변경 개념 속에도 경계를 등록하는 행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럼 축적 변경에서 청량하는 경우 이다 아니다? 이다. 8번. 감이 옵니까? 감이 오죠? 자, 이렇게 청량하는 경우로 대상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니까, 청량 대상 이거 하나하나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란 얘기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속에서 이 행위인지 이 행위인지를 구별 지으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느냐니까, 청량하는 대상이 경계를 등록하느냐, 복원하느냐, 경계 등록하는 행위냐, 복원하는 행위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 가지 효과가 달라집니다. 청량 성과가 소유자에게 오는 절차가 달라지고, 그리고 면적 측정 대상이 달라지고 여러 군데에서 쓰인단 말입니다. 여러 군데 쓰이니까 일단은요 조금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행위 속에서 경계 등록하는 행위인지 복원하는 행위인지 그거를 잡아두셔야 됩니다. 연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청량 대상 그렇게 잡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명할게요. 자, 10번 가보세요. 10번 가보시면은 지적 확정 청량이라 되어 있습니까? 자, 지적 확정 청량의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자, 지적 확정 청량의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지적 확정 청량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빈 공간 확보하셔서 필기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아래 위로 한 10줄 정도 잡으시고, 옆으로 한 20자, 15자 정도 잡으세요. 자, 일단은요, 자, 지적 현황 청량인데, 자, 지적 현황 청량은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으로 인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한 청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에서 지적현황 청량합니다. 자, 일단은요. 자, 지적현황 청량, 도시개발사업 등이라 그랬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등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재개발사업도 도시개발사업 종류 중에 하나죠. 재개발사업, 공단 조성,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택지 조성, 그리고 뭐 토지구역 정리사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여러분의 생각에 제일 쉬운 거, 자, 재개발 사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하나 지역이 있습니다. 자, 재개발 대상 지역이 이렇게 있다 칠게요. 자, 재개발 들어간다 이 말은 토지가 조금 낙후된 토지입니까? 낙후된 지역이죠. 자, 낙후된 지역입니다. 달동대입니다. 자, 재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 비율이 이렇게 있었다 칠게요. 토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토지가 지멋대로 생겼습니다. 자, 뭐 골목길에 뭐 요렇게 골목길 나오고 달동네를 이야기합니다. 자,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토지가 이렇게 쭉 있었단 말입니다. 이 동네입니다. 자, 그럼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간다면은 일단 이 동네에서 원래 요 토지 모양에 따라 도면 만들어 놨겠습니까? 도면에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자, 지적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적도가, 자, 경계가,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능한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요 각각의 경계에 따라 한 필지가 획정됐잖아요.
한필 지역증됐으니까 자, 대장이 다 따로 만들어져 있겠죠. 대장이, 자, 토지 대장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토지 대장이. 지금 가능한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장과 도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지적이라 그럽니까? 자, 그럼 이렇게 지적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지적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 토지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들어갑니다, 지금. 자, 재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자,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토지가 모습이 바뀐단 말입니다. 재개발할 때는 담장 확 밀어버립니까? 재개발할 때 그 토지 확 밀어버리죠, 그죠? 담장 살려두고 재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확 밀어버립니다. 자, 이 토지를 확 밀어버리고 재개발했습니다. 재개발했을 때 재개발 후에 토지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토지 모양에 따라 도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자, 지적도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자, 지적도. 자,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면 도면의 경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요 각각의 경계에 따라서 토지 대장을 다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토지 대장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따로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장과 도면 이거를 합쳐서 지적이라 그럽니까? 지적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재개발 하게 되면은 토지 모습이 옛날에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죠. 그럼 지적 공부가 옛날에 이런 토지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옛날에 지적 필요 있습니까? 없죠. 이거를 버리고 옛날의 지적을 버리고 새로운 지적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새로운 지적 대장과 도면 이거를 새로운 지적을 확정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지적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량을 하겠죠. 자, 이 청량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러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새로운 지적을 확정 짓기 위해서 하는 청량이다. 지적 확정 청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하는 것은요, 제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이야기합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의 지적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지적을 만들기 위해 청량하는 걸 다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합니다. 지적 확정 청량. 자, 그러면은 여러분 책에서 11번 보세요. 지적 재조사 한다 그랬죠. 지적 재조사. 자, 지적 재조사 이거는 뭐냐 말입니다. 자, 지적 재조사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이 일제시대에 만든다 그랬습니다. 1912년도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부터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지적을 만들 때 정확히 만들었을 거냐 말입니다. 정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적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건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적 대장과 도면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그걸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대장과 도면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다 말입니다. 그게 지적 재조사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적 공부 모습을 봤을 때 옛날에 대장과 도면 있었죠. 그거 버리죠. 버리고 새로운 대장과 도면 만들겠죠. 그럼 지적 재조사 하기 위해서 하는 청량을 실제로는 지적 확정 청량을 하는 겁니다.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청량하는 모습은 지적 확정 청량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니까 지적 확정 청량하는 것을 행위 측면을 기억하지 마시고 모습의 측면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옛날에 존재하는 대장과 도면 다 버리고 새로운 대장과 도면 만드는 게 다 지적 확정 청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적 확정 청량의 개념을 잡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할게요. 자, 지적 확정 청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뭐 재조사를 하든 어쨌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면은 옛날에 이 토지에 대해 토지 표시가 만들어져 있었겠죠. 정해져 있었겠죠. 그럼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대장과 도면에서 새로운 토지 표시를 결정해야 됩니까? 토지 표시 새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 자,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새로 결정하기 위해서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이 청량을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합니다. 자,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그러는데, 자, 실제로 청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청량하죠. 자, 실제로 청량하는데 이 청량하는 방법은요. 청량 방법은 어떻게 청량하느냐?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청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에서 사용하는 청량 방법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중에서 그 지적 청량하는 방법은요. 자, 경위의 청량으로 한다 그럽니다.
경위의 측량으로 합니다. 자, 경위의 측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기계 이름입니다. 자, 경도와 위도를 이용하는 측량이라 그럽니다. 경위의 측량은 경도와 위도를 이용하는 측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시험 갑니다. 자, 경도 동경 몇 도 세로선입니까? 동경 몇 도 세로선이죠, 그죠?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영도잖아, 그죠? 거기서 동경 몇 도 이런 단어 말합니다. 자, 그리고 위도입니다. 위도 북위 몇 도 가로선입니까? 위도는 가로선이죠. 자, 그러면은 경위의 측량을 하게 되면은 여기 각각의 꼭지점들의 측량 값은요, 여기 좌표로 나옵니다. 경위의 측량을 하게 되면은 측량 값이 좌표로 나와요. 그러면은 경위의 측량을 했을 때 측량 결과 측량 값입니다. 자, 측량 값은요, 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좌표가 측량 결과로 나왔으니까 이거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겠죠. 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했을 때 그 지적 공부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그러잖아요. 좌표가 등록된 지적 공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읽을게요. 위에부터.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나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데 이 지적 확정 측량을 했을 이 확정 측량은 경위의 측량으로 하고 그때 측량 결과인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지적 확정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을 때 토지 중에 요 토지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토지. 자, 요 토지를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자, 요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입니까? 말 됩니까? 자, 요 토지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요 토지는 지금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입니까?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자, 요 토지는 좌표 등록부 작성하는 지역입니까?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란 말과 지적 확정 측량한 실시한 지역이란 말과 좌표 등록부 작성하는 지역이란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에 관한 설명이 있었죠. 수치 지적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일부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수치 지역은 지가가 높은 대도시 지역과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그게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되겠죠? 자, 여기 그림을 다 외워둡니다. 다 외우세요. 지금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도시개발 사업을 이 그림을 그려 설명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에 관한 얘기에서 수치 지적이란 제도 하에서 좌표라는 토지 표시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한 필지 획정합니까? 그럼 좌표라서 토지 표시 결정합니까? 표시 결정하죠. 그리고 좌표라서 소유권 범위 결정합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죠? 이게 하나의 명제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자가 출제할 때 요 명제를 그대로 적어주면 난이도 하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를 바꿀 거 아니야, 출제자가.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명제 하에서 자, 글자를 바꿉니다. 수치 지적이라는 글자를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수치 지적이라는 글자를 바꿀 때 이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글자들이 있겠죠. 이거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는 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를 씌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이 글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글자를 와서 가지고 해버리면 이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글자는 빼볼게요. 자, 이 글자를 빼버리고 수치 지적은 이거다 말입니다. 좌표 등록부 작성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이 글자를 빼버리고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경우 좌표로서 토지 표시 결정한다. 맞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란 말과 좌표 등록부 작성하는 지역이란 말은 같은 말이니까. 그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경우 좌표로서 소유권 범위 결정한다. 맞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이다. 이 말을 같이 기억해 두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잖아. 그죠? A와 B가 같습니다. B와 C가 같습니다. 그러면 A, C가 같은 겁니까? 그죠? A와 B가 같다. 요거 하나 명제 뽑아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말에다 B와 C를 뽑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더라도 내용이 다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난이도 조절합니다. 이 같은 의미지 다른 의미지 얼마나 어렵게 찾게 만들었냐 이게 난이도 조절인 거예요. 됐죠? 그죠? 같이 봐두시고. 자,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지정만 하고 등기하고 비교해 볼게요. 등기하고 비교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하게 되면은 옛날 토지 밀어버리죠. 옛날 토지 없어져 버리죠. 새로운 토지 만들었죠. 자, 그럼 옛날 토지 없어지고 새로운 토지 만들었으니까 지적에서 대장과 도면을 버리고 새로운 대장과 도면 만들잖아요. 그죠? 자, 등기로 가볼게요. 옛날에 이런 토지 모습일 당시에 등기부가 존재했었겠죠. 그럼 새로운 토지 만들었죠. 그럼 옛날에 존재하던 등기부를 그대로 쓸까요? 아니겠죠. 등기도 마찬가지 옛날 등기부 갖다 버리고 새로운 등기부 만들겠죠. 그러면 등기법으로 간다면 옛날 토지의 등기부를 버립니다. 그 말소 등기한다. 그죠? 말소 등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토지에 대한 등기부 만들어야 되죠. 새로운 등기해야 되겠죠. 새로운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등기는 뭐라 그럽니까? 보존 등기죠.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등기법 가면 이래 쓰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옛날 토지 등기 말소와 새로운 토지의 보존 등기를 동시에 한다.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현상이 옛날 토지 없어지고 새로운 토지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의 지적을 버리고 새로운 지적을 만드는 거다. 이 현상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적 측량 대상에서 자 10번 지적 확정 측량 용어 하나 설명했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 지적이란 글자, 확정이란 글자, 측량이란 글자 끊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의 대장과 도면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대장과 도면을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현상은 옛날 토지 없어지고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3번 갈게요. 자 13번 지적 현황 측량이 있습니다. 자, 지적 현황 측량에서는요. 일단 여기서는요. 개념을 두 가지 측면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적 현황 측량이 자, 거기 한번 보실게요. 읽어볼게요. 지적 현황 측량하는 것은 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의 측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적 현황 측량 개념에서 지상 건축물 등까지 갈로 묶으세요. 6글자 갈로 묶으시고 자,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박스 치세요. 자,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현황을 보겠다. 비교를 한다 말입니다. 자, 비교하는데 뭐하고 뭐를 비교하느냐? 자, 지상 건축물 등 이거하고 갈로하고 경계 박스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현황 측량입니다. 자, 일단은요. 자, 경계하고 지상 건축물 등을 비교하는데 자, 갈로 안을 다시 볼게요. 지상 건축물 등입니까? 등이죠. 경계는 박스 숫자, 경계 등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현황 측량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출제를 할 때 지상 건축물 등이니까 거기는 지상 건축물 빠지고 다른 글자가 들어와도 돼요. 경계는 박스 쳤잖아, 그죠? 거기는 글자가 바뀌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경계하고 지상 건축물 등을 비교하는데 자, 경계란 글자 박스 쳤습니다. 자, 경계란 글자 밑에 적으세요. 밑에다가 소유권의 범위라고 적으세요. 소유권의 범위.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적은 글자까지 포함시켜서 분석할게요. 자, 현황을 보겠다는 건데 현황이 무엇의 현황을 보느냐? 경계, 도면에 등록된 경계인 소유권의 범위하고 지상 건축물의 관계를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황 측량이 하는 사례를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들게요. 세 가지 사례. 자, 일단 현황 측량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측량 대상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면은요. 일단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정답을 맞추게 주겠다 말입니다. 난이도를 하를 준단 말입니다. 쉽게 정답 맞추게 만들겠다 그러면 무조건 합병이 정답입니다. 측량 대상은 무조건 합병이 정답이에요. 한 반 정도 틀리게 만들겠다. 변별력 요하겠다 말입니다. 그럼 무조건 현황 측량 가지고 정답 만듭니다. 현황 측량 가지고. 자, 현황 측량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집을요, 옛날 집에 단독주택 소유하고 있다 칠게요. 자, 여러분의 단독주택 소유하는 상태에서 옛날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 짓는다 가능합니까? 옛날 집 헐어버리고 새 집 짓습니다. 그럼 측량을 해보겠죠.
청약을 해봤는데 옆집의 담장이 내 토지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가라 그래야 되겠죠. 그럼 나갑니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담장이 내 토지를 침범했나 안 했나 판단해봐야 되죠. 내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침범했나 안 했나 판단합니다. 그것이 현황 측량입니다. 현황 측량.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서울 지하철에 제 지하철 지나갑니다. 지하철 공사입니다. 자, 지하철 공사하는데요. 지하철에 내 토지 밑으로 지나갑니다. 내 토지 밑으로 지나갑니다. 땅값 보상받아야 됩니까? 보상받아야 됩니다. 한 번 지나갈 때마다 토지 흔들린단 말입니다. 벽 갈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내 토지 밑으로 지하철 공사에 지하철이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판단해 봐야 되는데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내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지하철의 관계, 위치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게 현황 측량입니다. 한전에서 고압선 지나갑니다. 한전에서 고압선 지나가는데 그 고압선은 내 토지 위로 지나갑니다. 그럼 내 토지 위로 지나간다면 보상금 받아야 됩니다. 보상받아야 되는데 한전의 고압선이 내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침범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게 현황 측량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사례 3가지 들었습니다. 3가지 사례 속에서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3가지가 다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단어는요. 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는요. 첫 번째는요. 자, 담장을 예를 들었고 두 번째는 지하철을 예를 들었고 세 번째는 고압선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니까 내 토지 소유권의 범위인 도면의 경계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라면 그 비교 대상은 지표면에 있는 것이든 지하 공간에 있는 것이든 지상 공간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갈로 묶은 지상 건축물 등이라 그랬을 때 그 부분에는 지상 공간, 지하 공간 무엇이든 관계없단 말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도면의 경계하고 비교하는 거라면 전부 다 현황 측량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하셔야 될 것이 자, 현황 측량이냐 아니냐는 현황 측량이냐 아니냐는 도면에 등록된 경계하고 비교하는 거라면 전부 다 현황 측량이다. 자, 일단 이 판단 기준 잡으시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는 뭘 캐치하셔야 되느냐? 자, 제가 지금 예를 들 때 첫 번째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지상 건축을 담장하고 도면의 경계 소유권의 범위를 비교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 두 가지를 비교하려면은 그 비교 대상 두 가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동일한 조건 하에서 비교하는 거죠. 조건에 다르면 비교 안 됩니다. 자, 담장입니다. 담장. 자, 담장은 실제 지상에 있습니까?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면에 있죠. 도면. 종이 위에 소유권 범위가 있습니다. 담장은 실제 지상에 있습니다. 자, 직접 비교 안 되죠. 그럼 비교하려고 그러면 동일한 조건을 만들려면 담장을 종 위로 옮기든지 종이 위에 있는 경계를 지상으로 표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지상으로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담장을 종이로 옮기는 게 가능합니까? 종이 위에 담장 쌓는 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담장을 종이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있는 담장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는 건 가능하죠. 그럼 비교를 하려면 종이 위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다음에 표시된 경계가 있겠죠. 담장이 있겠죠. 그 비교하는 게 현황 측량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황 비교를 하려면 종이 위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야 됩니까? 종이 위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는 과정을 우리는 경계를 복원한다 말 됩니까? 말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경계란 글자 위에 박스 위에 있죠. 밑에는 소유권 범위 적었잖아요. 자, 박스 위에 적습니다. 경계복원이라고 적었어요. 경계복원. 자, 그러면은 자, 두 가지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일단 현황 측량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도면의 경계하고 비교한 무엇을 비교하는 게 현황 측량이다 하나. 두 번째, 현황 측량할 때는 경계를 복원하는 과정 행위가 필요하다 둘. 맞습니까? 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니까 우리가 청량이 이거라 그랬잖아. 그죠? 청량이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한다 그랬죠. 요 행위냐 같이 기억해 두시란 말입니다. 현황 측량을 경계를 복원하는 겁니까? 복원하는 행위가 들어간다. 그럼 현황 측량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까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청량 대상. 자, 청량 대상이 13가지. 자, 13가지 청량 대상 기억해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인 개념은 지적 확정 청량하고 지적 현황 청량, 여기까지는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청량 대상 13가지가 나왔고, 그럼 이런 청량 대상 13가지를 자, 크게 보면은 구분하는 것이 53페이지 가보세요. 53페이지 가보시면은 지적 청량의 구분이라고 있습니까? 지적 청량 구분이 크게 보면은 양적 권리 1번의 제목이 뭡니까? 기초 청량이죠. 양적 권리 2번을 보세요. 세부 청량입니까? 크게 보면은 지적 청량 13가지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두 가지가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나눠진다 이 얘기인데요. 자, 기준은 기초 청량은요. 거기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지적 기준점,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을 정하기 위한 청량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자, 기준점 정하는 청량이 기초 청량입니다. 그럼 세부 청량은 뭐냐? 빼고 나머지가 다 세부 청량입니다. 세부 청량의 개념은 한 필지 토지 표시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기초 청량의 기준점 정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세부 청량. 기초 청량 아니다 무조건 세부 청량 이렇게 넘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청량의 구분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요 첫 번째 시간 어디까지 왔느냐 말입니다. 자, 일단 청량 개념이 있었습니까? 청량 개념,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게 지적 청량이다, 그죠? 자, 이 개념의 청량의 대상 13가지가 있었죠. 자, 이 13가지 청량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13가지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청량하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청량하는 절차로 들어가는데, 자, 청량하는 절차가 여러분 책에서, 자, 55페이지. 자, 55페이지 지적 청량 절차가 박스가 있습니까? 자, 그 도표있죠, 그죠? 자, 그 도표로 정리합니다. 자, 도표로 정리하는데요. 자, 그 청량 절차 하나하나에 관한 얘기는 요거는 건드리면 세부 좀 얘기가 많이 길어집니다. 길어지니까 여기서 잠시 끊었다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